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티비입니다. 지난주에 좀 일이 좀 많아서 지금 그 영상을 몇 개 올리질 못했는데요. 주말을 이용해서 좀 종목들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다음 주 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막상 또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 그런 와중에 어쨌든 그 수급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좀 유리한 위치에 좀 있을 수 있는 신규 상장 종목하고 그 다음에 MSCI 신규 편입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설명이 좀 미진했던 그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불확실성이 최고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미 대선이 11월 3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죠. 대선 후에 불확실성이 좀 우려된다. 이건 좀 우려죠. 그 다음에 경기 부양 법안이 지금 현재 미결 상태. 이건 팩트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제와 백신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건 이게 기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1번, 2번, 3번에 대한 어떤 팩터는 전부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치료제나 백신 이건 그 시장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이건 기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치료제나 백신이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팩트라든지 좀 우려 사항들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대1로 지금 뭐랄까요? 지금 조정 요인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좀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회피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회수 물량이 일단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됐던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좀 담보되어지는 MSCI 신규 편입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급이 좀 좋은 그런 종목들을 보자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말씀 좀 드렸는데요. 박셀 바이오는 그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내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한양증권에서 박셀바이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상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간암 치료제 죄송합니다. 간암 치료제가 지금 일단 제품이고요. 2016년도, 17년도에 진행된 임상 일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명의 환자를 임상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10분이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완전 관해가 된 분들도 4분이나 계시고 해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진행성 간암에 대한 어떤 그런 치료제로는 좀 굉장히 우수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회사에 좀 전화도 좀 해봤습니다. 일부러. 지금 보시면 진행성 간암 표준 치료제 소라페닙 저게 지금 반응률이 10% 내외고요. 중앙 생존 기간이 3개월 정도.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또 부작용도 굉장히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뚜렷한 표준 치료제로 지금 소라페닙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10명 중에 11명 중에 10명이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11명, 10명 뭐 이러면 너무 샘플이 작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임상 이상 첫 환자부터 완전 간해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상 이상 환자는 일상보다 투여량을 2배 늘려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명의 환자한테 투약이 되는데 첫 번째 환자한테서 완전 관해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환자도
것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임상 중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발표해야 되냐? 이거 물론 회사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증권사 애널이 이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 한양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셨느냐? 그래서 봤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좀 회사 쪽 얘기는 그 주식 담당하시는 분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 타사들도 지금 임상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부 공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그런 그 정도에서 지금 일부 그 뭐죠 그 저번에 기업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NDR 할 때 좀 그 뭐랄까요 오픈이 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회사 쪽에 확인한 바로는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다. 이건 뭐 일단 회사 그 쪽에서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럴 그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지금 어쨌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는 그런 매수세가 지금 계속 유입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과거에도요 이렇게 그 세포 치료제를 그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사실 좀 그 제가 좀 바이오를 좀 과거부터 이제 많이 이제 회사도 쫓아다니고 기업 탐방도 하고 쫓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좀 뭐 수소문도 해보고 했지만 과거에는 사실 이 세포 치료제에 대한 그 좀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치료제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이게 자가 그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혈액이 됐던 그런 세포를 뽑아내서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증강을 시켜서 다시 내 몸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환자 몸으로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실 치료제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치료 방식이 아니냐 치료법 아니냐 뭐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보편적 치료제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통 치료제라고 만드는 것들은 대량으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평균 단가를 생산 단가를 낮춰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그 뭐죠 좀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세포 치료제들은 그런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환자 맞춤형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제성 측면에서 좀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좀 어렵게 봤었는데요. 좀 제가 그 박셀바이오 그 IR 자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차세대 생산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생산 공정을 적용한 항암 면역 치료제 생산 플랫폼. 지금 보시면 얘들은 보면 여기 지금 보면 글로벌 의료기기 업과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요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죠.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이 회사하고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 차세대 스마트 공장 및 공정 개발용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세포 치료제 제조를 위한 GMP 제조소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 기술뿐만이 아니고요, 이 공장까지 같이 이제 그 수출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보시면 연구, 처방,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술도 가고요. 거기서 이제 그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그것을 다시 이제 그 면역을 증강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그런 그 과정을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까지도 지금 같이 수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정도면 라이센스 아웃할 때 제조 노하우까지 같이 제공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박셀바이오가 이제 유사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금요일날 종가로 다시 한번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이건 록십자 랩셀인데요. 록십자 랩셀은 4,876억 원, NK맥스가 4,421억 원입니다. 박셀바이오는 3,476억 원이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박셀바이오가 지금 진행성 간암에 대해서 이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랩셀바이오나 NK맥스하고 비교할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보다 주가가 싸다는 정도를 좀 넘어서는 효과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박셀바이오를 보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모두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수급 측면에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10월 22일이 상장한 지 1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공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시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75만, 요 앞 위에 거의 합계가 75만 주고요. 요 밑에 거 합계가 31만 주입니다. 합치면 약 106만 주 정도가 되고요. 106만 주. 그리고 처음에 청약할 때 기관 투자가들 의무 보유 확약 기간, 서약서 쓰고 안 팔겠다고 서약서 쓰고 배정받은 물량이 1개월 확약한 물량이 8만 1000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6만 주에다가 8만 주를 더하면 약 114만 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114만 주가 한 달 이후에 팔 수 있는 물량이었는데요. 10월 22일부터 기관과 기타 법인이 판 물량을 합쳐보니까요. 물론 이게 다 정확한 수량은 아닙니다. 왜냐면 수량을 사고 팔고 하는 수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오차는 생길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순매도 수량이 107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14만 주 팔 수 있는 물량에서 107만 주기 때문에 약 한 7만 주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금융투자가 지금 판 물량도 이렇게 있습니다. 금융투자. 요 금융투자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금융투자 물량인 것 같은데요. 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26만 6천 주 팔 수가 있었죠. 상장 후 1개월 후에. 근데 그 중에서 이만큼 수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하나금융투자 물량이 약 한 7만 주 정도 남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수급을, 기관들의 수급을 놓고 보면 일단 대부분 기관들의 물량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지금 하나금융투자의 잔량도 약 한 7만 주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추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요. 제가 비논리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게 지금 보시면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기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마이너스 조정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이날 보면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그리고 박셀바이오하고 같이 움직이던 신규 상장 4인방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오플로우라든지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셀레믹스, 요 네 종목하고의 주가가 대충 이렇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이날은 이 종목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날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날이었는데요. 이날 이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마이너스 나온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이너스 나오는 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주가를 마이너스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구나.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누군가 모르지만 좀 약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매수세들이 지금 뭔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왜냐면 그런 세력들이 없다고 하면요, 이렇게 시장이 플러스 나오는 날 그냥 같이 플러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 이틀 동안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일단 좀 비논리 상황이 일단 하나 발생이 됐다. 첫 번째. 두 번째 비논리 상황이 발생된 걸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인데요. 목요일 날 저녁에요. 장 끝나고 시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끝났어요. 보통 전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로 주가가 나오면 그 다음 날 장 개시 전 시간의 거래에서 보통 팔자 우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전일 시간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침에 팔자 물량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만 몇 천 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침에 그 물량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약 한 6만 주 정도 사저로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일단 동시효과 시간까지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효과 때부터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이날 장중 내내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끝 무렵에 다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최근 그 다른 종목 대비 지금 약간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뭐 제가 그냥 거친 수급의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주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그날 지난 금요일 날 오름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 예고가 들어갔죠. 투자 주의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좀 시장에 부담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을 물량을 뚫고 일단 상한가를 만들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일단 우선 수급이 그나마 우량한 신규 종목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관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됐다. 금요일 날도 그 일정 부분 물량이 나왔지만 뭐 그날 거래량에 비하면 진짜 완전 코끼리 비스켓 정도의 물량밖에 안 됐었죠. 하나금융투자 잔량이 약간 7만 주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관 물량 수급 측면에서 그런 물량이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진행성 간암 임상 성공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부에서는 이 정도 효과면은 좀 시가총액이 얼마를 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벌써 지금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그런 어떤 그 수급의 이 시장의 그 풍랑을 헤치고 어떻게 뚫고 나갈 건지 한번 잘 보고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수급과 그다음 이 회사의 어떤 그런 그 지금 신약 개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이 회사 개인적인 수급 그다음에 그 임상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3천억대 시가총액보다 뭐 더 올라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월요일날 시장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일부에서 지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예하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유예하는 것이 뭐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쥐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기대를 갖게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적인 요인도 굉장히 큰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짓누르는 어떤 그런 또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으로 작용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어떤 그 공부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고요. 주말에 다른 종목들도 그 다음에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비율을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